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채널의 수많은 영상 중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무한한 정보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이끌린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양자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특정 진동 주파수에 도달하여 이제 이 정보를 해독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어쩌면 최근 들어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명확히 알게 되는 직관의 순간들, 현실이 미묘하게 바뀌는 듯한 느낌, 혹은 특정 숫자나 상징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의미심장한 동시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조용한 순간에 몸에서 원인 모를 진동이나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의 몸과 의식이 더 높은 차원의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조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방송을 잡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 전체가 이 양자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낯선 경험들은 여러분이 이 메시지, 즉 현실의 근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양자 암호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적 확인서와도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시련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끝난 관계, 예기치 않게 잃어버린 직업, 혹은 여러분을 짓누르던 재정적인 압박까지. 여러분은 아마 그것들을 실패나 불운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의도적인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장에서 양자 암호의 수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파수와 공명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의 영혼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로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순수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밀한 수술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작업 공간을 완벽하게 소독해야 하는 것처럼 우주는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불협화음과 에너지적 간섭을 제거하여 이 강력한 암호가 작동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원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꼈던 순간 저는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내려놓음의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고 그 즉시 제 현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며 우주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담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 세상 속에 던져진 한계를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름, 이 직업, 이 과거를 가진 존재로서 현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과 경험의 95%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기억과 깊이 각인된 믿음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풍요롭다고 외쳐도
잠재의식 속에 나는 부족하다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현실은 어김없이 잠재의식의 신호를 따라 부족함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내부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유입니다. 이 한계에 지어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잠재의식의 낡은 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없으며 현실이라는 거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적 한계를 비출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초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현실의 운영체제를 바꿀 양자 암호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암호는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서 외워야 할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존재의 근본적인 진실이며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내야 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 암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유일한 실제이며 그 외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형태를 띤 나 자신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현실을 나타나게 하는 근원적인 의식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시선이 파동 상태의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입자, 즉 구체적인 현실로 확정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관찰자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나 직업, 과거를 가진 제한된 자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관찰자는 그 모든 꼬리표가 붙기 이전에 순수한 의식, 형태 없는 나라는 존재, 즉 I am입니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현실이라는 게임의 말에서 게임을 주관하는 플레이어로 격상됩니다. 더 이상 현실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여러분 자신이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 즉 I am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역할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텅 빈 공간이자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순수한 잠재성의 장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것을 순수의식, 신성 혹은 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모든 것이 비롯되는 양자장 또는 통일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이 바로 이 형태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가난하다 또는 나는 아프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은 무한한 나라는 존재 위에 가난과 아픔이라는 일시적인 형태, 즉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여러분의 정체성 선언에 충실하게 반응하여 그 형태를 현실로 구현해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혹독한 정화 과정은 바로 이처럼 일관성 없는 에너지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부를 원하면서 잠재의식적으로는 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너지적 비일관성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충돌은 양자장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결국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현실이 창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던 것들이 제거된 지금, 여러분은 마침내 순수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 개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실, 즉 나라는 존재의 목소리만을 내는 순수한 창조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어제의 문제나 오늘의 할 일을 떠올리는 대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이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육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 고요한 알아차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이름도 과거도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존재감, 즉 I am의 느낌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순수한 존재의 공간에서 이제 선택하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현실을 경험하기로 선택하는가? 이것은 부족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는 필사적인 시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전체의 상태에서 경험하고 싶은 하나의 가능성을 부드럽게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하루 동안 어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즉시 멈추고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한계에 갇힌 가짜 나인가? 아니면 모든 현실인 나라는 존재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문제에 빠진 희생자에서 그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책을 선택하는 창조자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여러분의 존재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 지금 댓글에 나는 실제입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상태에 머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낡은 자아와 과거의 현실이 더욱 거세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3차원 현실은 과거 의식의 결과물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 메아리와 같습니다. 마치 배가 방향을 틀어도 한동안은 원래의 물결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의심, 두려움, 조급함과 같은 감정들이 밀려올 때 그것이 바로 낡은 정체성이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발악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외부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라는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후선규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믿음, 즉 내면의 상태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킬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때 여러분은 말 그대로 몸의 세포에 새로운 현실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이것이 현실이야 라고 속삭일 때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아니, 나의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다. 그리고 나의 의식은 이미 새로운 현실을 선택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유일한 권능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사람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한 상황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현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의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은 졸업을 위한 시험이었고, 최근에 느꼈던 기묘한 신호들은 새로운 세계로의 입학을 환영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세계의 문을 여는 양자 암호를 받았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유일한 실제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형태를 띤 나 자신이라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활성화 코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창조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 후 기존의 현실이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차, 즉 현실 지연의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다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양자 암호를 아는 것을 넘어 이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양자 암호입니다. 이제 가서 그렇게 존재하십시오.